자, 다음은 4월의 병화입니다. 4월의 병화는 사가 걸록이며 화기가 세차게 타오르니 마땅히 임수를 전용하여 타오르는 불길을 해소하여야 기재지공을 이룬다 했습니다. 만약 임수가 없으면 외로운 양이 보좌를 잃었으니 청광을 바라기 어렵다. 밝은 빛을 바라기가 어렵다. 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는 임수가 있으면 임수와 병화는 같이 붙어 있으면 둘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월에 이제 임수가 연월에 병병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데 또 병이 있으면 제다신약이 되잖아요. 임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주가 배합이 안 좋으면 제다신약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물은 멀쩡할 거잖아요. 임수가 병화를 옆에 얻었으니까. 연월에 병화가 탁투간하면 인물은 멀쩡한데 맨날 제다신약이라 돈이 없으니까 어디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다단계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왜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인물 갖고 왜 저렇게 살아?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인물이 멀쩡하다는 거는 임수와 병화가 같이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병화가 임수를 만나도 그래요. 병화가 임수를 많이 만나도 그 이제 관이 많죠. 관이 많은데 내가 관에 치죠. 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인물은 멀쩡한데 뭐 건달을 한다거나 뭐 뒷골목에서 이상한 짓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4월의 병화는 여기 읽었고요. 임수와 경금이 양투하고 무토가 없으면입니다. 호수가 넓은 바다와 같으며 태양이 넓게 비추어 광희가 뚜렷하게 드러나니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4월이니까 신강하죠. 걸록을 어제 딱 뒀으니까 이런 경우 임수를 잘 활용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금생수 해주는 금까지 있으면, 경금까지 있으면 뭐 좋죠. 인물 좋고 키도 크고 또 사람이 통이 크면서도 어집니다. 뭐 이관계 쓰지 않고 이 격에 부합하면 과갑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반드시 시호와 봉작을 받는다. 이제 요즘 말하면 장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 정음하지 않으면 음덕을 남모르게 해쳤기 때문이다. 여름에 병화에 대한 치용법이다. 정화와 달리 병화는 태양의 화이니 수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가 나를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4월에 생하면 왕화가 병령하여 염상의 성질이 있으니 임수가 뜨거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재의 공을 이룰 수 없다. 병화에 임수가 없으면 광희가 드러나지 않으니 그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병화에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여름에는 구름 정도 아니면은 뭐 서리 정도 아니 그냥 뭐 보슬비 정도 이제 임수가 좀 있다고 하면, 아니 개수가 좀 뿌리가 있고 금생수 받는다면 뭐 보슬비 정도, 물론 개해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뿌리가 없이 옆에서 생하는 금이 있다 해도 금도 뿌리가 없고 수도 뿌리가 없다 그러면 개수가 있으면 영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괜히 빛을 가려서 오히려 병화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정관을 쓸 때는 또 꼼꼼하게 잘 씁니다. 이제 크게 바랄 수 없다는 얘기죠. (4월의) 임수는 절지에 이르렀으니 경금이 임수의 근원을 돕지 않으면 수의 근원이 없으니 쉽게 마른다. 여름이기 때문이죠. 이제 경금이 없으면요 자기 뿌리가 있으면 되는데 뿌리가 있으면 수화가 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금의 보좌를 더 좋아합니다. 또 수가 없으면 경금만 있으면요 화급금해서 또 경금이 녹아버리고요
그래서 경금이 여름에 나타나면 반드시 수 뒤에서 보호자하는 역할로 나타나면 수도 좋고 경금도 보호받고, 경금은 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수는 금생수 해수니까 금으로부터 힘을 얻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보다가 금이 같이 투관해서 금생수 해주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죠. 병화에 임수가 없으면 광의가 드러나지 않으니 그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고, 다만 4월에 임수는 절지에 이르렀으니 경금이 임수의 근원을 돕지 않으면 수의 근원이 쉽게 마른다. 지금 두 번 읽었습니다. 임신이나 경신처럼 임수와 경금이 신궁에 앉으면 과갑을 의심하지 않는다. 신궁에 앉으면 신중 임수와 경금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임신이나 경신처럼이라고 말했죠. 이제 경임이 다 이때 신궁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과갑을 의심하지 않는다. 경금이 있고 개수가 투간하면 부유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귀하게 된다. 다만 심성이 괴팍하고 교묘하게 선한 것처럼 음모를 꾸미고 말을 잘한다. 임수가 있어야지만 깨끗하고 좋은데 빛을 얻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간기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품이 더 좋은 겁니다. 임수가 있어야지만. 개수는 임수와 같이 기가 화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부득이 지용한다. 같은 기세의 공을 이룬다고 해도 계략이나 음모를 면하기 어렵다. 이제 이 사람이 계략이나 음모를 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상대방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는 임계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제 개수를 사용하면 그냥 빛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 따를 텐데, 개수를 쓰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빛을 좀 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음모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병화는 순수한 양화이고 경금과 임수도 양금과 양수이니 같이 있으면 체형이 모두 양이다. 모두 양이면은 선이 좀 굽죠. 그렇다고 모두 음이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합이 좋으면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양이 섞여 있는 게 좋죠. 양만 있는 것도 좋은데 음만 있으면 중간에 양이 한두 개 있는 게 좋아요. 명조가 이와 같으면 반드시 타고난 성품이 영웅호골과 같으면 이건 임수와 경금과 병화가 만났을 경우입니다. 사심으로 편애하거나 아첨 등 공정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임수와 개수가 모두 없으면 우둔한 사람이다. 이제 관살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여름에 관살이 전혀 없으면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수가 있는 세상을 모르죠. 그런 사람은 자기 고집만 있고 좀 이제 우둔하다고 합니다. 화염에 극제가 없으면 중이나 도사이며 아니면 반드시 요절을 방비하여야 한다. 이제 아예 없어서 염산격을 이루면 또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염산격이 되지 않으면서 화염조토다, 그럼 또 고달파요. 고달픈데 이렇게 수가 없으면 금만 있으면 금이 바로 녹아버리니까 쓸모가 없고요. 또 수가 약하거나 아주 약하거나 없으면 좀 문제가 있죠. 4월의 병화는 수가 없으면 안 되고 수를 치용하면 경금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 갑을목이 있어서 염산격을 이루면 부귀할 수 있으나 성격하지 못한 경우 화가 왕하고 의지할
금수가 없으면 반드시 가난하거나 단명한다. 금수가 없으면요,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금수가 같이 있으면 10개가 좋으면 하나만 있으면 5개가 좋을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금수가 없으면은 목이 들어오면 목이 타버리잖아요. 금이 들어오면 금이 녹아버리죠. 수가 들어오면 적수오건돼서 수가 다 날아가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쓸 것이 없어요. 귀격을 이루지 못하면, 염상격이나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일파경금이 있고 비겁이 없으면 부유할 수 있으나 귀하지 않다. 일파경금이 있고 비겁이 없으면 제다신약이 되겠네요. 그쵸? 여름의 병화에 일파신금이면 화우진금격이다. 일주와 재가 모두 왕하니 반드시 거부가 된다. 다만 임계수가 없으니 귀기는 약하다 했어요. 이제 여름에 경금이 천간이면 딱 있고 지지 없으면은 이 1대1을 딱 맞추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나 재물이 좀 더 있고 귀하게 재물을 벌려면 임수가 있어야 되겠죠. 혹 병호 일간에 임수가 많은 경우 극지하는 무토가 없으면 양인과 살이 모두 많은 것이니 깡패의 무리이다. 일단 양인은 많으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비견이 많은 것과 양인이 많은 것이 다르고요. 또 다른 월의 양인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름의 병화가 양인이 많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제 칼이 남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수가 또 많다라는 것은 몽둥이도 많고, 이제 관사는 몽둥이를 보잖아요. 몽둥이도 많고 칼도 많다. 이제 그런 경우는 깡패의 무리다 했어요. 인물은 좋겠죠.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다시 임수가 중중하게 투관한 경우 무토의 제살이 하나도 없으면 도적의 명조이다. 그 말이나 그 말이죠. 도적은 남의 걸 강탈하는 거고, 깡패는 이제 양인과 칠살로 남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면 해치기만 합니까? 그 사람이 쓸 것이 없으면 그걸로 칼 들고 돈 내나 할 거잖아요. 뭐 그거나죠. 도적이나 깡패나.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퇴거하면 또 이런 변화가 있죠. 깡패나 도적의 명조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한다. 4월의 병화는 걸록인데 병호일이면 다시 양인을 깔고 앉은 것이니 일주와 칠살이 모두 왕하여 수화가 서로 다투게 된다. 지지에 해수가 있어서 암합으로 지지에 있는 칼을 좀 잡으면은 좀 낫습니다. 무토의 극제가 있으면 귀격이며, 무토가 없고 기토만 있으면 수를 극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탁하게 하니 하천한 비부이다. 수가 이제 수를 써야 되는데 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기토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좀 뭐랄까, 돈을 벌어도 좀 탁하게 번다라고 보면 돼요. 귀격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좀 돈을 탁하게 번다라는 것은 투명하지 않게 돈을 번다. 돈이 많다면은 뭐 지하에서 그 사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 사주에 임수가 많거나 지지에 수국을 이루면 수가 왕량하니 마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수가 많은 경우 제방이 없으면 바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음 봅니다.